아는 친구들 알죠? 이거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 이거 무슨 딜레마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문제? 몬티올 딜레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쵸? 몬티올 딜레마라고 엄청 유명한 주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몬티올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경찰대학교에서만 출제됐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수학 문제들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볼 문제이고 영화에서도 다루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수업할 때 수업을 했었는데 그 촬영하시는 감독님이 그때는 이제 감독님이 공부하시는 감독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도 웃고 자기도 생각해보고 막 뭐 어리둥절해 하시고 막 고민도 하시고 이런 수업을 듣길래 이게 일반인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들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재미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재밌었대요.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주실래요?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20만 조회수? 막 여기저기 막 나온 거야. 되게 황당한 게,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읽다 보면 내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가끔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학생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다가 뭐 그런 게 띵 나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지. 주식 투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어른들 노는 데 있잖아. 어른들 노는 데 있는데 뭐 누가 몬티올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거야. 일반인들도 몬티올 딜레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군 하고 딱 클릭해 보니까 내 영상이 뜨는 거야. 바로 내 영상이 뜨면서 뭐 남인종 선생님이 몬티올 딜레마 한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뭐 댓글로 막 거기서 또 자기네들끼리 막 토론을 막 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퍼지는구나 이렇게 했었던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건데 그걸 이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한다. 인데 초점은 어디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해주려는 거야? 아니요, 우리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공부하자는 데 있으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공부해서 몬티올 딜레마를 빡빡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관련된 일화 중에 제가 옛날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 중에 하나, 아니다, 1등인 것 같아요. 얘가 정말 1등인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거나 논술을 잘 봐서 대학을 합격했다. 이게 가장 보람된 순간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거는 1등이라 꼽긴 좀 그래요. 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매년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를 1등이라 꼽기는 그래. 예를 들면 물론 뭐 기적적으로 뭐 6등급이 내가 1등급이 됐다 뭐 이러면 이제 그게 기억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느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내 인생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일 이렇게 꼽으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너네 입장에 생각을 해봐봐. 야 얘들아, 내가 10년 동안 넘게 강의했는데 내가 정말 대학 보낸 애가 한 명이 있었거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네 입장에서 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럼 나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어떤 적이 한번 있었냐면 그 왜 오르비 있지, 오르비 그 사이트 있지. 거기서 애들 막 노는 사이트 있잖아. 근데 거기에 어떤 수학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수학 질문이 미국에서 먼저 시끄러워가지고 짤방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막 토론이 막 만들어지던 짤방이 있었어. 트럼프에 관련된, 트럼프 카드에 관련된 짤방이 대통령 말고 카드에 관련된 짤방인데 그게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붙은 거야. 토론이 붙어서 쫙 이렇게 이제 막 길게 막 토론 보통 붙으면 이제 막 글 막 댓글 막 100개, 200개 쭉 달리면서 막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수학 관련된 토론이니까 사실 수학 관련돼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고수가 한 명이 말하면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논리를 들어봐야 되지만 수학은 솔직히 말해서 봐봐. 야, 100명의 고등학생이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럼 누가 맞는 말 같아? 교수님이 만든 말이잖아. 사실 수학은 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야. 그게 수학자들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야. 수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이거는 거짓인 듯하고 막 추정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초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진리임 딱 이래버리면 그럼? 그래?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네. 약간 수학은 너무 절대자에 의존하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100명이 넘게 막 쭉 토론을 하고 막 댓글이 막 쭉 달리고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쭉 스크롤하면서 많이 싸우고 있구나 이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댓글에 진짜 너무 보람됐던 순간인 게 갑자기 내 이름이 틱 튀어나오면서 어떤 학생이 제가 남인종 선생님한테 이런 조건 확률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럼 모순에 빠짐으로 이게 맞습니다 라고 딱 한 거야. 그 아까 진짜 감동에 막 눈물이 막 눈물이 진짜 나진 않았지만 그냥 너무 벅차오르는 거야. 와 내가 하나 사람 만들었네 이랬는데 그 밑으로도 댓글에 원래 보통 봐봐 인터넷에서 댓글에 개싸움이 나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한 방에 제대로 된 카운터 펀치 날려도 막 정신승리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 뭐 저는 뭐 이렇게 할 건데 뭐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계속 병신 같은 댓글이 쭉 달리면서 일어나는데 이건 수학이었잖아. 수학이니까 그 댓글 이후로 클리어하게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난 거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 내가 차라리 거기 등장해서 댓글 쓰는 것보다 사실 그럼 되게 없어 보이지. 고등학생들이 막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있는 남중이라고 합니다. 가이수학과를 나왔고요. 이러면서 막 내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준 그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내 학생이 진짜 딱 해주니까 이게 가르치는 맛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진리를 알려주는 맛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때 문제가 뭐였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알겠죠? 이것이 몬티올 딜레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드가 52장이 있습니다. 오케이? 카드는 52장 있는 거 아세요? 트럼프 카드는 다이아, 하트, 클로버, 스페이드 4개의 모양이 13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가 총 52장이 있습니다. 52장의 카드 중에 다이아의 개수는 13장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52장을 골고루 섞은 다음에 한 장을 딱 덮었어요. 자, 이걸 까면 그 안에 다이아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확률이 얼마지? 52분의 13. 즉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52장 덮었잖아요. 여기 51장이 남았잖아요. 내 손에요. 이 51장 중에 한 장을 까보니까 오, 다이아였어요. 또 까보니까 이것도 다이아였어요. 한 장 더 까보니까 오, 다이아였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덮어놓은 카드를 봅니다. 얘가 지금 현재 다이아의 확률은 4분의 1 그대로다? 아니면 다이아가 3장이 띵띵띵 하고 나왔으니까 다이아가 될 확률이 그만큼 내려갔다. 두 가지 파가 있겠죠. 그 두 가지 파가 그때도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아직 여러분은 제대로 수업을 완벽하게 다 끝나게 되진 않았으니까 정답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52분의 13. 맨 처음에 카드를 뽑았을 때 그대로다. 아니면 카드가 3장이 더 빠졌으니까 전체 카드는 49장이 남았고 다이아는 10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49분의 10이다. 이렇게 붙은 거죠. 뭐가 맞아요? 이게 1번, 이게 2번.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이 몬티올 딜레마에 대해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네, 답은 2번입니다. 충격적이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골몇 번 했고요. 다 1번 생각하다가 수업이 끝나면 2번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라서 너무 창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방금 딱 손 들었는데 바로 2번입니다. 이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나 쪽팔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 1번이라 생각하다 2번으로 바꾸게 되면 답은 1번이에요. 자,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카드를 이렇게 덮었잖아요. 4분의 1을 덮었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 카드를 뽑는 순간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어서 카드에 확률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분의 1이라고. 뽑는 순간 끝났다.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거기 들어가면서 확 하고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 일은 별개인데 얘한테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다는 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게, 자, 아까 이게 덮어놨다 그랬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3장을 깐 게 아니라 13장을 깐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13장을 깠는데 13장이 다 뭐가 나왔다고? 다? 다이아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나 다시 돌아가서 물어봅니다. 야, 얘들아, 아직도 얘는 다이아의 확률이 4분의 1이 묻어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이미 13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착각의 시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얘가 4분의 1이냐 아니냐가 다음 장들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다이아가 될 확률이 다음 장에 의하여 계산이 다시 되거나 추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이 정리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을이 당첨됐을 때 갑이 당첨됐었을 확률 같은 경우도 뭐가 돼야 돼? 을이 당첨된 건 뭐야 이미? 갑이 당첨되고 나서 한 이야기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따지고 싶은 거야? 을이 당첨됐다는 가정하에 갑이 당첨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도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맞아요. 52장 중에 딱 덮었을 때는 4분의 1이 맞았는데 그 이후에 다이아가 3장이 또 나왔단 말이야. 그 가정하에 역으로 그 전에는 어땠었는지라고 추정해 나가는 그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애초에 PA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B일 때 A를 물어보는 거라고. 3장이 까였을 때 A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확실한 건 뭐야? 52분의 13은 아닐 거라는 거. 변함이 없는 건 아닐 거라는 거. 그럼 49분의 10이 되는 거죠. 49분의 10이 되는데 49분의 1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쌤? 그러면 자, 그냥 직관적으로 49분의 10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얘기대로 52분의 13으로 뭐가 나왔다고? 다이아가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도 3장이 연달아 다이아가 나왔잖아. 50분의 11이 되고 49분의 10이 되고 이렇게요.
3장이 연달아 다이아가 나온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야? 다이아일 때 다이아 연달아 3장이 나올 확률인 거죠. 아니면 다이아가 아닐 때 어떻게 돼요? 다이아가 아닐 때. 이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다이아의 확률은 얼마가 돼? 51과 50과 49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3장이 연달아 나오려면 13과 12와 11이 되겠죠. 이 케이스 중에서 첫 장이 다이아였을 확률은 52분의 13 곱하기 51분의 12 곱하기 50분의 11 곱하기 49분의 10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쌤 계산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럽지가 않은 게 지울 거 지우고 얘기해 봅시다. 지울 거 지우고 13, 12, 11 지우고 13, 12, 11 지우고 13, 12, 11 지우면 여기가 39였죠. 그죠? 49분의 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럼 쌤 여기서 아까 49분의 10이란 거는 그냥 장수 가지고 계산해서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뭐하고 똑같은 거야? 제비뽑기 순서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52장의 카드를 막 섞다가 야 근데 나는 사실 딜러를 눈앞에서 본 게 지니어스 게임에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니? 내가 강원랜드를 가거나 막 이렇게 막 그런 쪽이 아니라 진짜 전문 딜러를 본 게 지니어스 게임에서밖에 없었는데 더 지니어스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걸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손이 약간 작은 편이라서 카드 이렇게 쫙 한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 고스톱 파는 거 말고 이렇게 한 장씩 엇갈려서 이렇게 쫙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잘 못해서 한 하면 팅 하고 날아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때려치고 말았었는데 그 딜러들은 그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지니어스에 쓰는 카드는 트럼프 카드가 아니라서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섞을 때 쫙 하고 잘 섞더라고요. 확실히 전문 직업인은 다릅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얘기냐면 하여튼 그렇게 섞고 있었어요. 섞고 있는데 4장이 갑자기 핑 하고 돈 거야. 자, 핑 하고 돌아서 지금 허공에 핑 뜬 거야. 48장은 내 손에 역시 있어. 48장은 잘 덮여져 있어. 근데 4장이 지금 허공에서 빙글 돌고 있다고.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슬로우 모션이야. 알겠지? 자, 근데 생각해봐봐. 다이아가 떨어진 다음에 덮어졌어요. 그럼 덮어진 녀석이 다이아일 확률하고 덮어진 다음에 다이아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핑 하고 4장이 펄럭 착 할 때는 거의 시간 차이가 안 나겠지. 근데 다다다 하고 다다다덥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덮인 녀석이 다이아의 확률이 어떻게 됐어? 바뀌어 안 바뀌어? 상식적으로 안 바뀌어야 정상이지. 거기서 그 찰나의 순간을 보면서 내가 그걸 못 봤다 그런 걸 확률 계산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다다다덥이나 덥다다다 그게 그걸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덥다다다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 그래서 그냥 이건 뭘 계산한 거야? 그냥 다다다덥을 계산한 거고 이건 뭐야? 덥다다다를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은 어떨 거라고? 서로 같을 거라고. 그래서 49분의 10이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어요?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진짜 골백번 수업을 했는데 골백번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맨날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완벽하게 알려줬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거야. 학생들이 항상 끝나고 다시 질문을 하고 선생님 해봤는데 헷갈려요. 오늘도 단원명 순서로 바꿔서 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좀 해달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2단원 먼저 안 하고 조건법률 먼저 하잖아 한 친구도 있었고 아마 이번 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까지 하고 우리가 휴강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3주차 마지막 수업에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다가 헷갈려서 질문할 기회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생각해보다 보면 또 헷갈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몬티올 딜레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몬티올 딜레마 똑같아요. 몬티올 딜레마 뭐니? 문 3개가 있었는데, 그죠? 문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포르쉐가 있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염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쇼에서 어떤 사람이 우승을 해서 문 3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문 뒤에 있는 상품을 가져가는 게 그 사람의 이제 권리인데 포르쉐를 가져가면 좋죠. 비싼 차니까. 이것도 그런 게 한번 제가 아까 그때 영상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몇몇이 제가 그때 차가 포르쉐였거든요. 근데 포르쉐인 걸 알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내 차가 포르쉐인 걸. 그리고 봐봐. 또 여학생 중에는 그 차를 잘 관심이 없으면 포르쉐가 뭔데? 포르쉐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포르쉐를 가져가고 싶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말 중에 포르쉐는 비싼 차니까 꼭 가져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 차가 포르쉐인 걸 알고 있는 애들 앞에서 얘들아 포르쉐는 비싼 차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민망해서 내 차도 포르쉐긴 하지만 하여튼 포르쉐는 비싼 차예요 라고 그냥 말하고 지나갔어. 그건 정말 강의 전체에서 보면 한 1초밖에 안 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멘트인데, 와 그걸 인터넷에 올리니까 댓글에 와 지차 포르쉐라고 뻐기는 보소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때 보면서 와 이게 악플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씨,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면 학생들이 지차 포르쉐인데 지차 비싼 차래. 말을 하면 지차 포르쉐라고 뻐기는 거 보소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래서 이제 이게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포기하자. 뭐 신경 안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포르쉐가 아니니까 하여튼 포르쉐는 뭐라고? 비싼 차예요. 알겠죠? 그리고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가져가고 싶어 안 가져가고 싶어? 물론 염소 팔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염소 안 가져가고 싶을 거. 너는 생각해. 오늘 수업하러 왔지? 내가 오늘 너 오늘 수업 태도가 너무 좋다. 잘 들었어? 그러면서 선물이야 이러면서 염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지금 염소 줬어 내가. 자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갈 때? 내가 줬으니까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야 되는. 저기 엘리베이터부터 지금 완전히 이제 차 답답합니다. 차 내려가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겠죠. 저렇게는 왜 염소를 끌고 다니나 이러면서. 얼마나 처치곤란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몰라도 서양에서는 염소가 약간 뭔가 저주?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그런 마스코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쪽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염소 2개가 있고 필요 없는 것들 2개. 사실 필요 없지. 뭐 죽여서 뭐 먹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일반인 입장에서 그게 떠오르냐? 얘를 뭐 해서 어떻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떠오르냐? 솔직히 생선도 너희들 요리 잘 안 해봐서 그치? 막 고등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고등어가 이렇지. 이거를 어떻게 해갖고 조려 먹으면 진짜 대박 맛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보통 졸여서 갖다 줘야 뭐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보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염소를 뭐 타고 다닐 거야, 뭐 구워 먹을 거야, 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고 포르쉐를 갖고 싶은데, 이제 몬티올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쇼 이름이 몬티올이었어요. 진행자가 몬티올이었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우승자가 문을 딱 하나 고릅니다. 몬티올은 당연히 쇼의 진행자니까 어디에 포르쉐가 있고 어디 염소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딱 하나 고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할 거라고? 문 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몬티올이 극적 재미를 위해서 잠깐 딱 이렇게 하고 멈추더니 나머지 2문 중에 한 문을 열어주면서 자 보세요. 여긴 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포르쉐는 이 문 아니면 이제 한 문으로 2문 중에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 문을 고수하시겠습니까? 다른 문으로 바꾸겠습니까? 라고 몬티올이 물어본 거야. 알겠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갈등을 때리겠죠. 뭐 예를 들면 그냥 한번 고른 건데 그냥 밀어붙이자 이렇겠고, 왠지 제가 저걸 열어본 거 보니까 이게 포르쉐가 맞는 것 같아서 날 낚으려고 하는 것 같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의견도 들어갈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자기의 뭔가 가치관적인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수학적으로 그때 옮기는 게 맞느냐 옮기지 않는 게 맞느냐가 이제 토론이 붙은 거예요. 물론 그 쇼에서 그 사람이 계속 옮겨서 가져갔는지 못 가져갔는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토론이 붙었었는데, 그게 이제 왜 토론이 붙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전역에서 토론이 붙었는데, 그게 재밌는 게 원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학자에서 수학에 토론 붙으면 한 명 얘기하면 끝난다 그랬지. 그런데 그쪽이 양쪽에 한 명씩 교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수학과가 찬성, 근데 이제 뭐 포항공대 수학과나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반대 이러면서 둘이 뜨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말인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전국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뭐가 맞다가 토론이 됐고,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됐다고? 그게 딜레마의 위치에 등극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몬티올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결론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무조건 뭐가 더 유리하다고 결론이 났니? 옮기는 게 유리해요? 그대로가 유리해요?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 걸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게 결론인데, 사실 그게 일단 결론을 외우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결론을 외우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 경찰대학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6학년도 경찰대학교 24번 문제로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거기서 보시면 어떤 범죄 사건 3명의 용의자가 포착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 3개 중에 1개인 것과 1개를 밝혀주는 것과 나머지 하나를 옮길지 안 옮길지를 고르는 것에 상황이 어때? 몬티올 딜레마랑 어때?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외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뭐가 결론이라고? 옮기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자마자 뭐라고 했겠어요?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1번 딱 체크하고 넘어갔고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2006학년도 경찰대학교 문제가 정답이 발표되었을 때도 1번으로 써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몬티올 딜레마하고 상황이 달라요. 예제 3번 이 문제는 몬티올 딜레마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2006학년도는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걸 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오류다 논란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건다 아니면 뭐 방송을 탄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강사가 되고 나서 기출문제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 기출문제 보니까 이 문제가 1번이라고 답이 써 있는 거야. 근데 이 답이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과연 학원 강사들이 그냥 1번이라고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심지어 출제자조차도 1번이라고 착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경찰대가 발표한 정답인 건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답인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정확한 건 답이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몬티올 딜레마랑 상황이 달라요. 근데 몬티올 딜레마랑 상황이 다르고 몬티올 딜레마는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 학생들이 보통 구분을 잘 못하니까 무조건 바꾸는 게 유리하다라고 외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를 조건부 확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맞지. 우리가 지금 몬티올 딜레마가 궁금한 게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을 맨 처음에 골랐을 때 당첨될 확률은 얼마였죠? 3분의 1이었었죠. 문을 당첨될 고르는 3분의 1이었었습니다. 알겠죠? 3분의 1로 뭐라고? 내 문 뒤에는 뭐가 있다고? 포르쉐가 있어요. 자, 옮길 때는 안 옮길 때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옮길 때 확률을 구해볼게요. 안 옮길 때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옮길 때 확률은 뭐라 생각하면 되면 3분의 1로 내가 문을 골랐어요. 그쵸? 문을 골랐어요. 근데 옮기면 어떻게 돼요? 옮기면?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구해보자. 다시. 3분의 1로 내가 몬티올 포르쉐인 문을 딱 골랐단 말이죠. 근데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뭐야? 손해지. 그치? 옮기면 뭐라고? 포르쉐일 경우랑 그 다음 포르쉐가 아닐 경우가 있을 텐데, 이 확률 3분의 1이었을 거고 이 확률 3분의 2였을 텐데, 자, 표로 만들어 봅시다. 표로. 옮기면 뭐야? 망했다. 포르쉐의 확률 3분의 2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3분의 2로 포르쉐가 아니었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였다고? 무조건 염소였다고. 근데 나머지 염소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오픈됐다고. 알겠죠?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저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유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시키면 이때는 대박이 나지만 이때는 안 옮겼다가는 무조건 염소를 고르게 될 테니까 안 되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말하면 그러면 봐봐. 포르쉐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건 언제야? 3분의 1을 가져간 때가 맞으니까 뭐야? 옮길 때가 더 유리한 게 맞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항상 반대에 부닥치게 돼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겁니다. 아니, 문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염소로 밝혀졌는데 그럼 포르쉐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당연히 2분의 1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로 줄어들었으니까. 알겠죠? 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2분의 1이 아닌 이유가 왜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2분의 1이 아닌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걸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다시, 이걸 안다라는 것이 몬티올 딜레마를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보세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몬티올이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방청객이 문을 연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다시, 문을 딱 골라서 자, 누구누구 이 문이 과연 포르쉐일까요? 하고 누구누구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몬티올이 잠깐 한 게 아니라 어떤 미친 방청객이 나도 문 열어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문을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 막 제끼면서 잠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더니 지가 문 하나를 벌컥 열었는데 씨발 염소예요. 그래서 걔가 막 끌려갔어요.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끌려갔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는 옮기는 게 나을까 안 옮기는 게 나을까? 결론이 다를까 같을까?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헷갈리죠?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문이 이렇게 3개가 있었.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식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문 3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몬티올 같은 경우는 염소 2개나 포르쉐 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염소 하나랑 포르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염소 2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몬티올은 뭘 알고 있어? 어디에 포르쉐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뭘 해준 거야? 의도적으로 염소를 밝혀준 거죠. 그런데 누구는 그 방청객 같은 경우는 모르고 밝혀낸 거지. 그게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카드 이 문제 제가 미리 설명한 게 괜한 이유가 아니에요. 순서를 정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요거 이렇게 설명해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봐봐. 52장의 카드를 골고루 섞었었는데 한 장을 덮었더니 이때 다이아 확률이 얼마라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고 좀만 더 해보자. 하나 덮었더니 얼마라고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근데 다이아가 3장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떨어진다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51장의 카드를 쫙 펼쳐요. 다 봐. 그러니까 거기 안에 다이아가 수두룩 빽빽하게 있어 없어? 있지. 여기저기 막 있지. 그 중에 3장을 꺼내. 알겠어? 그 3장을 꺼낸 다음에 자, 3장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덮여져 있는 이 카드가 다이아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얼마게? 그때는 4분의 1이야. 얘들아, 이 차이 알겠어? 다시 잘 들어봐봐.
맨 처음에 다이아였지. 다이아였을 때 다이아였다는 가정하에 다이아가 나올 확률과 다이아가 아니었던 가정하에 다이아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걸 계산한 다음에 계산을 때렸더니 다이아 확률 49분의 10이 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 봐봐. 52분의 13으로 다이아였는데 다이아 3장을 꺼낸 확률이 얼마라고? 그냥 1인 거야. 52분의 39였는데 다이아 3장을 꺼낸 확률도 얼마라고? 다이아가 아닐 때도 1인 거야. 닥치고 그냥 1인 거야. 자, 그랬을 때 걔가 다이아였을 확률 얼마야? 52분의 13 곱하기 1이니까 결국 답은 다시 얼마야? 다시 4분의 1 그대로인 거야. 52분의 13 그대로인 거라고. 왜냐면 걔가 다이아든 말든 나는 무조건 뭘 할 상황이었으니까. 다이아를 꺼낼 상황이었으니까 4분의 1 그대로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얘는 뭐라고? 확률이에요. 확률. 얘는 뭐라고? 얘는 의도를 담아서 한 행동이에요. 의도를 담아서 한 행동이니까 뭐야? 그냥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라고. 팩트. 그냥 무조건 일어날 일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 자체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령 12장을 깠었어도 마찬가지야. 12장을 까서 당연히 찾으면 12장 이상의 다이아가 있을 거 아니야. 13장 깠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12장이 있으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2장이 있을 확률 1, 12장이 있을 확률 1이니까 괜찮은 거야. 13장 깠으면 어떻게 돼? 한쪽이 1이고 한쪽이 0이 되니까 그때는 확률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12장까지는 1과 1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였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몬티오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봐봐. 내가 3분의 1의 확률로 포르쉐를 골랐어요. 근데 몬티올이 뭘 까줬죠 지금? 염소를 까줬지. 몬티올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원래? 원래가 염소를 까주려고 한 거야. 그 생각을 해봐. 당연히 원래가 염소를 까주려고 한 거지. 몬티올이 설마 포르쉐를 까줄까? 누구 잠깐. 자, 제가 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포르쉐네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몬티올은 애초에 뭐야? 염소를 열어줄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소를 열어준 거예요. 만약에 아니었어도 뭘 열어준 거예요? 염소를 열어줬겠죠. 그럼 내가 애초에 가졌은 문의 염소일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골랐던 문이 염소일 확률 얼마야? 3분의 1인 거라고. 알겠죠? 근데 방청객 문제를 봐볼게요. 방청객 문제는 3분의 1 곱하기 내가 염소를 골랐단 말입니다. 포르쉐를 골랐어요. 자, 그럼 방청객이 막 달려와서 나도 문 열어보려고 열었어요. 그럼 걔가 염소를 열 확률 얼마야? 1이지 1. 왜냐면 내가 포르쉐를 골랐으니까 염소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청객은 무조건 망했죠. 1. 자, 염소를 골랐어요. 염소를 골라버렸었습니다. 염소를 고르고 났으니까 이제는 염소 하나 포르쉐 하나 남았겠지. 방청객도 운만 좋았으면 포르쉐를 고를 수도 있는 거였지. 근데 방청객이 막 뛰어나오더니 확 열었더니 뭐였다고? 염소였어. 그래서 끌려 나갔어. 자, 그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었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케이스를 구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케이스는. 자, 그럼 3분의 1 분의 3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방청객이 뽑으면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일어날 확률이. 그러므로 조건 확률을 계산해보면 확률이 달라져요. 그런데 몬티올이 뽑아주면 어떻다고? 확률이 서로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변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일이 뭔가 추가로 더 발생을 해서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의도를 가지고 해서 항상 1인 건가? 아니면 확률에 의존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것과 이어서 설명해볼까? 경찰대학교 문제랑. 자, 경찰대학교 문제에서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경찰은 3명의 용의자 한 명 한 명을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경찰대학교 문제답죠. 용의자를 졸라게 조사를 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과학서대가 갑자기 나타났어. 야, 너 혼자 조사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나머지 2명의 용의자 중에 1명을 막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뭐라고? 결백하다는 거야. 자, 근데 질문. 야, 그럼 과학서대가 1명을 겁나게 조사해보니까 결백한 놈이 나왔지. 그건 사건이 확률적으로 일어난 거야? 아니면 애초에 알고 있는 걸 밝혀낸 거야? 확률적으로 일어난 거죠. 알고 있는 걸 밝혀냈을 리가 있나? 안 그래? 신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신이 경찰이 일하는 걸 불쌍히 여겨. 내가 아니네, 확실하게 아니네 하나 제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제껴줬다면 모를까? 과학사들조차도 뭐야? 모르는 사람들인 거지. 모르니까 지금 누가 범인인지를 조사해보려고 치과 파본 거 아니야. 파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네가 됐으면 누구야? 그럼 과학수사대는 방청객에 해당되는 거야? 몬티올에 해당되는 거야? 방청객에 해당되는 거지. 과학수사대는. 그치? 그러므로 걔가 까준 거니까 이때는 남은 문이 2개가 확률이 각각 얼마라고? 2분의 1과 2분의 1인 거예요. 용의자의 확률은 각각 2분의 1과 2분의 1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야? 바꾸는 것이 형적으로 유리하다가 아니라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진범을 알아낼 확률은 같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은 정답이 아닌데, 그 당시 정답이 발표되긴 1번이었는데 그게 경찰대의 공식 답변인지, 그리고 그렇게 채점이 됐는지
아닌지 학원 강사들이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13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건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저희 골백번 수업 해봤다니까요. 이해는 가죠? 이게 뭔가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심지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수학을 정말 잘해서 심지어 저보다 더 잘해서 뭐 유학 가서 지금 현재 서울대 조교수가 되어 있는 친구가 고등학생 때 했던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때 그냥 저랑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몬티올리 디레마가 와닿지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걔도 나름 그 당시에 전국 몇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이제 지금 서울대 조교수가 됐으니까 나름의 로얄 로드를 걸었던 길인데 그 친구조차도 몬티올리 디레마는 나 이해가. 이해가 가지. 납득이 안 돼. 뭔가 와닿지가 않아. 이랬었단 말이죠. 와닿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서 와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몰입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만 그나마 와닿을 수 있어요. 물론 와닿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냥 해결이 될 뿐인 거지. 문제 풀 때는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해 준 대로 뭐만 따지면 돼? 얘가 방청객이야 몬티올이야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번 몰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문이 이게 3개밖에 없어서 3분의 1과 2분의 1이 되니까 확률 차이가 확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 와닿게 해줄게. 문을 지금부터 1000만 개를 상상하세요. 문이 1000만 개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문이 1000만 개. 리얼 문이 1000만 개면은 쫙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끝도 없는 문과 끝도 없는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 한 문에는 포르쉐가 있고 나머지 9,999만 마리의 염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보러 문 하나를 골라서 포르쉐를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또 헛된 로또적인 희망을 품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 한 장을 내가 딱 주면 왠지 좋아해요, 가끔. 오, 로또. 그걸 이용한 마케팅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로또 한 장 주는 거예요. 왠지 당첨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데 실제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건 뭐하고 똑같아 결국. 1000원짜리 로또를 하나 준다는 것은 기대값적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 되거든요. 차라리 건빵을 주거나 휴지를 주는 것만도 못한, 생수 한 통을 주는 것만도 못한 아주 싸구려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장에서 받을 때 이게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할 때 그런 엉뚱한 심리 말고 냉정히 생각했을 때 1000만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포르쉐고 나머지 염소래. 그리고 문 하나를 골라서 네가 그 문 뒤에 가져가면 된대 라고 하면 저는 아마 사양할 겁니다. 왜냐면 염소일 거니까. 그 염소를 가져가면 어디다 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가져갈래. 안 가져가고 말아. 이렇게 할 텐데 사람이니까 그게 혹시 모르니까 비이성적으로 문 하나 골랐다고 치겠습니다. 왜?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포르쉐일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때 여기서 진짜 두근두근 기대하고 있으면 정말 포르쉐였으면 좋겠다 이지를 뜨고 있으면 그렇게 진짜 수학을 너무 1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는 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염소일 거야. 근데 혹시 몰라서 한번 하는 거고 뭐 염소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가져가겠다는 심리로 문을 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몬티올이 나타나서 잠깐 이러더니 한 문을 빼고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999만 9,998개의 문을 막 열어줘서 염소가 막 미친 듯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매매매 이러면서 막 염소판이 됐어요. 알겠죠? 그리고 딱 문 하나랑 지금 내가 잡은 문 하나랑 차게 문 하나 더 있는데 그 문만 닫혀 있고 나머지 문이 다 열린 거야 지금. 그래서 염소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염소를 싹 다 치워버리고 이제 2개 문만 남은 거지. 그때 몬티올이 물어봅니다. 야, 너 그 문 그대로 가져갈래? 아니면 저 문으로 옮겨 탈래? 자, 이건 뭐라고 내가? 몰입하라 그랬지. 진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옮길 거야? 그대로 할 거야? 옮겨야지.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게 그대로 가면 이 문은 원래 무슨 문이었다고? 염소문이었다고. 사실 거의 100% 염소문이었다. 거의 99.999% 염소문이었다고. 근데 저 문은 무슨 문이겠어? 저 문은 왜 쟤만 안 열었겠어? 포르쉐니까 안 열성이 높잖아. 저기 포르쉐 확률이 다 몰빵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다고. 저거 가서 가져가 보겠다고 했더니 열었더니 포르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라고. 뭐냐? 문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면 어떻게 된다고? 와닿아요? 와닿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닐걸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싶어 죽겠지. 화장실 진짜 가고 싶은 친구들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문제 이제 4번 풀기 전에. 복권 이야기로 바꿔서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해 가도 분명히 또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몇 번 말했죠. 진짜 골몇 번 수업을 해봤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100% 이해시키고 싶어요. 진심으로.
수업이 끝났으면 애들이 집에 갈 때 와, 난 이제 더 이상은 몬티올에 관련돼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복권입니다. 자, 100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딱 수강생에 채워주고 있는데 선물 줄게 이러면서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공이 써있는 탁구공을 내 앞에 딱 꺼냅니다. 탁구공 박스에서 우르르르 하서 이제 자, 이 고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르기 전에 아, 이거 줘야지. 애들한테 복권을 줍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써있는 복권을 쫙 줘요. 그리고 내가 고른 탁구공에 있는 숫자랑 똑같은 번호가 있는 복권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10억 준다. 자, 이 정도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때는 두근두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100분의 1의 확률로 10억이면 기대값만 해도 얼마야 지금? 1000만 원이지. 학원에 그냥 왔는데 공부하러 왔는데 갈 때 10억을 들고 가면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고 있는 중인데 내가 딱 공을 뽑았어요. 이거군. 뭐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중에 누구야? 당첨자는 결정이 났죠.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각자 당첨 복권들은 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여전히 당첨될 확률은 다 얼마야? 100분의 1인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도 얼마야? 100분의 1이죠. 내 입장에서도 얼마야? 당첨 번호는 알지만 그 번호 복권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역시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100분의 1로 지금 사실상 결정 났지만 신이 있다면 결정이 났지만 다 100분의 1의 확률로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긴장을 못 참고 어떤 학생이 갑자기 손들더니 쌤, 저 3번인데 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얘 나가리가 됐어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나머지 99명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첨될 확률이 아까 100분의 1이었잖아. 얘가 3번입니까? 접니까? 하기 물어보기 전에 100분의 1이었잖아. 얘가 나가리가 되는 순간 확률이 올라갔니? 그대로니? 100분의 1. 어차피 복권도 그대로고 탁구공도 그대로니까 100분의 1이다. 1번. 2번. 아니, 제가 나가리가 됐으면 당연히 나머지 확률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올라간다. 2번. 1번. 그대로다. 2번. 올라간다. 이건 올라간다가 맞지. 이거 올라간다가 맞지. 그대로는 아니라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덮을 때 카드는 4분의 1이 맞지만, 그리고 실제로 너네가 확률대 4분의 1이 맞지만, 100분의 1이 맞지만, 한 명이 나가리가 됨으로써 만약에 너네가 당첨자가 아니었었더라면, 그러니까 나가리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낮아지겠지. 뭐 하여튼 달라져가지고 확률이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뭐라고 계속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다 같이?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가면 항상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대급부로. 반대급부가 뭐라고? 쌤 3번인데 접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그래 너야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99명이 다 같이 씨발 난 아직까지 100분의 1의 확률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어? 아니라고. 걔는 빵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제가 당첨되면 나는 빵이 되는 거니까 제가 당첨이 안 되면 당연히 나는 어떻게 돼야 돼?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조건 확률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나가리가 되면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너네는 올라간다고.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냥 아직 아무도 안 돼서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내가 좀 재미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10억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복권을 다 이마에다 붙이세요. 번호 보이게. 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번이라고 써있는 애가 딱 이마에 붙이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두근두근 하는 정도인데 얘는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너무 걔 긴장 타고 있는 거예요. 응. 얘한테 장난 좀 걸어봐야 되겠다. 나는 이미 어때? 얘가 당첨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얘한테 장난을 거는 겁니다. 야,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 미안한데 얘는 당첨이 아니야. 얘도 당첨이 아니야. 오케이? 얘도 당첨이 아니네. 이러면서 당첨이 아닌 애를 98명을 제껴줍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랑 누구 남았다고? 한 명 남았었잖아. 그러면서 얘한테 물어봐요. 야, 너 그러면 쟤랑 복권 바꿀래 안 바꿀래? 내가 권한 줄게. 바꿀려면 바꿔도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왜냐면 그 한 명 남은 걔는 뭐야? 자기가 당첨량이 10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100분의 99가 다 어디로 몰빵됐다고 지금? 다 걔한테 몰빵된 거지.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1000만 개의 포르쉐 중에 한 개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저 3번인데 접니까? 아니. 2번인데 접니까? 아니. 27번인데 접니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해서 98명이 날아가고 2명이 남은 거야. 그럴 때는 바꾸는 게 좋아, 안 바꾸는 게 좋아?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아요. 왜냐면 2명이 남았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각각 다 확률에 의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당첨될 확률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얘는 아니야 라고 할 땐 뭐야? 그냥 진짜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서. 이렇게 의도가 들어가는 선택에서는 확률의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납득돼요? 오케이. 어려운 주제를 드디어 성공해낸 것 같기도 합니다.